미리미리 뉴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희망 직업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희망 직업 3위에 선정됐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유튜버는 의사를 제치고 새로운 시대의 인기 직종임을 증명했습니다. 과연 왜 초등학생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걸까요? 유튜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직접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네,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는지, 진짜 돈을 많이 버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죠.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유튜버가 되면 시간 공간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악플이 달리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악플이 달리면은 그 유튜버도 속상하고 상처 입을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나 선정적인 내용 이런 거를 해서라도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늘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것 같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처음엔 전 자연을 다루면서 이게 무한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컨텐츠를 다루면서 한계점에 부딪히더라고요. 컨텐츠 제작에 좀 고민이 있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유튜버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곤충 친구들이 아닌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은 박무영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이제 무영 학생을 모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튜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에그 박사가 아닌 유튜버로서 저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유튜버가 되셨어요? 자, 제가 유튜버가 된 이유는요. 카페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자연 가가지고 매미나 가지 잡고 놀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연 유튜버가 됐습니다. 에그 박사. 어떻게 하면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자, 유튜버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만 시키면 누구든지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주변에 있거든요. 무영 학생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게임 유튜버 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좋아하고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 공부는 24시간 못 하잖아요. 네. 게임 24시간 할 수 있죠? 네.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 반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유튜버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가 늘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영향력이 생겨요. 그 말뜻은 책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유튜버가 되고 구독자를 늘리고 쌓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인지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선한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말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이들을 조금 이제 진로를 인도해 주실 때 도움이 될까요? 에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유튜버가 될 때 고민해야 되는 점들을 그러니까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린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유튜버라는 직업을 단순히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데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은 자극점이 안 돼. 일단은 그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재미있게 어떻게 넣냐, 그게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딱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보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함에 있어가지고 은어 비속어는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게 제 철칙 중에 하나죠.
착한 컨텐츠 만들기. 이번에는 무영 학생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아, 그쵸. 이게 유튜버랑 직업이다 보니까 돈과 떼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스타 유튜버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덧 스타가 돼가지고 스타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제 욕심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영 학생은 돈을 많이 못 번다, 아니면 돈을 아예 못 번다, 그래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걸 찍어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4년 차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멋있어요. 에그 박사님, 그러면 수입이 좀 고정적으로 되실 때까지 네. 좀 힘든 점도 많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고요. 원래는 이제 재밌어서 즐거워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은 일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즐거움이 돈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그 박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돈을 쫓았다면은 아마 1년, 2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희 반에 부자 되고 싶어서 유튜버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에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보다 즐거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영 친구는요? 혹시 영상을 찍을 때 정말 뭐 어떻게 못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가 있나요? 있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컨텐츠가 나중에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생각했을 때 자연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와, 무궁무진하다. 이 컨텐츠는 계속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더 이상 찍을 게 없다라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그게 유튜버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반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있고 기뻤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제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께서 메일로 주셨어요. 여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인데 아이가 완전 집에서 TV 보고 장난감 만지고 집순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그 박사 영상을 보고 아빠 손잡고 아빠 가서 곤충 채집하자고 그 메일을 받았을 때 뭔가 쿵 하면서 울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감명을 받았죠.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유튜버를 꿈꾼다고 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유튜버는요, 꿈을 꾸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 그 즐거워하는 일만 있으면 그냥 찍어서 업로드만 시키면 누구든지 유튜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이라는 그 세 글자가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찍은 영상 하나가 얼마만큼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선한 착한 컨텐츠로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요. 자, 끝으로 무영 학생,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그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좋았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버에 대해서 좋은 점만 생각했었는데 되게 좀 더 유튜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영 학생이 지금 이미 어른이 됐어요. 성숙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뿌듯하네요.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갖고 나니까 그런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한테 어떻게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제가 공감을 해줄지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진 에그 박사가 한 번 더 유튜버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업군에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저도 되게 뭔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뿌듯해요.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도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아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생존할지 자 궁금하게 남아있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다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 고!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정보도 사실처럼 전달될 수 있고 재미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컨텐츠 중에 특정 계층이나 인종,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없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은 자기 연령대에 맞는 그런 이용 습관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유튜브 키즈 앱이라든가 미성년자들에게는 제한 시청 모드를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과도하게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도록 이용 시간이나 이용 장소, 이용 규칙 등을 정해두는 것도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유튜브나 유튜버의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선생님들도 유튜브의 이용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재나 간섭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선생님들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지는 것에서 나아가 미디어 교육이 정규 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유튜브. 올바른 유튜브의 활용은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께 함양하여 우리 모두 즐겁고 재밌게 유튜브를 활용해봐요.